상황이 변해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수동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변해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능동적인 해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 추운 겨울이 오면 곧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한다. 대표님, 보혜씨 왔어? 무슨 책 보고 계세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읽고 있었어. 요즘에 딱 맞는 문구가 있어서요. 위기 속에서 기회가 꼽힌다고 한다. 어려운 일이 지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전화위복 정도의 뜻이겠다. 상황이 변해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수동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변해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능동적인 해석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 지수 폭락장세에서 종목들이 동방폭락을 할 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지, 반대로 반등장세가 왔을 때 종목별로 얼마나 빠른 반등을 보여주며 강력한 힘으로 동방폭등을 하는지를 말이다. 각각의 경우의 절망과 가슴, 두근거림 등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뒤에 또 읽을게요. IMF 밀레니엄 금융위기 이번 코로나19까지 4번의 대세 하락 장세 전에는 대세 상승 장세가 있었었다. 또한 4번의 대세 하락 장세 뒤에도 어김없이 대세 상승 장세가 있었다. 주식에서 크게 오른 것보다 더 큰 악재가 없고 크게 빠진 것보다 더 큰 호재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 하겠다. 주식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과 같아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추운 겨울이 오면 곧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한다. 그런데 주식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면서도 결국 우상향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책의 2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소제목은 뭐냐면 주식 투자자의 경험, 폭락장 대처 방법입니다. 책은 내가 쓴 책이네. 내가 쓴 삼박자 투자법의 280페이지에 주식 투자자의 폭락장 대처 방안의 문구인데요. 고맙게도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이 문구를 인용을 하셔서 저도 찾아봤죠. 오늘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날 부자학교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자학교 5기는 제가 쓴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 저자직강, 부자학교 6기는 바로 삼박자 투자법으로 매주 수요일 6번 할 예정인데 오늘이 두 번째 수업이네요. 저는 이렇게 계속 공부를 스스로 하고 있고 또 함께하는 분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자학교에서 제가 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이제 뭐 완전히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부산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멤버십 회원 이상 분들에게만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 실전 강의를 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투자자예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유튜브 또는 강의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부터 좀 약세장에서는 선물 옵션을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서 각자의 또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거의 한 8개월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실제로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 대상으로 선물 옵션 특강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갖고 이거 특강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 교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거의 한 8개월 고민하다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멤버십 회원 이상님들에게만 공개를 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를 여러 가지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부자학교에서도 하고 또 강연회에서도 하고 저희 아카데미 교육에서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는 만큼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건 너무 진리다. 여러분들 주변 보시면 되잖아요. 대입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또는 자기 직업의 전문 분야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시는 거고 어떤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자격증 따시는 거고 너무나 평범한 진리, 주식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거래소 지수는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1.82% 하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빠졌어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내일이 6월 마지막 날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오른 것에 대한 반락인데 한 1% 내외 정도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오늘 다시 2400을 밑으로 하향 돌파하고 2377포인트 1.8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거래소 지수보다는 좀 다행스러웠습니다. 양선에 1% 내외의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0.93% 하락, 76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이 6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오늘 한번 보면 이렇게 월봉을 누르면 이게 코스닥의 월봉이에요. 이렇게 큰 음선이 나왔던 오늘까지 14%가 빠졌는데요. 올해 1월달 그리고 2018년 10월달 그리고 2008년 10월달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는 연으로 이렇게 바꾸면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올해 26%, 2018년에 15%, 2008년에 50%,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물론 지금 12월 달은 아니지만 지금 6월 말까지 한 1년이라고 쳤을 때 가장 큰 하락,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하락. 거래소도 똑같아요. 거래소도 연간 하락으로 본다면 거래소 지금 20% 하락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17% 하락, 금융위기 때 40% 하락.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더 빠지냐의 관점에서 오늘 장종시장에 썼는데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예요. 그래서 친구랑 내기를 하는 거죠. 앞면이 나오면 너가 나 10,000원 줘. 뒷면 나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 게임의 기대값은 0이에요. 0. 내가 한 번은 맞출 것이고 한 번은 틀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친구와 나는 이 게임을 계속하면 서로 본전을 찾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대값이에요.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20,000원 줘. 내가 맞춘 거 앞면 나오면. 근데 뒷면 내가 틀리면 10,000원 줄게. 그러면 나는 딸 때는 20,000원이고 잃을 때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기대값은 10,000원이에요. 나는 무조건 10,000원을 따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확률적 기대값에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지금 위치에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여러 위험의 단계에서 지금 이 정도 지수에서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근데 제가 지금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300이거든요 2377. 이 지수 때는 길게 볼수록 참 참한 지수 때예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밥을 먹을 때 참 가격 참하다 이런 말 하는데 참 참한 가격대예요. 여기에서 정말 더 빠진다면 저는 2000포인트는 진짜 안 깰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많이 깨면 한 220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깼을 때의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377 그리고 지난번 저점이 2306이었으니까 그러면 많이 왔는데 확률적으로 2000 깰 수도 있잖아. 있어요. 이 확률이라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2200 이 정도는 합당한 저지선 정도고요. 2000도 깰 수 있겠죠. 또는 1800도 깰 수 있겠죠. 근데 확률은 아주 낮아지죠. 제가 말하는 한 2200 정도는 정상적으로 50% 이상의 하락 저지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더 많이 빠진다면 한 2000 정도? 근데 정말 금융위기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빠진다면 1800까지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2200, 1800 정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시작되고 정상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정고점까지 가죠. 물론 제 말은 한 번에 V자로 간다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하락장의 끝무렵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냐의 이야기, 그리고 하락장의 끝무렵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의 이야기에서 하락장의 끝무렵은 2200, 2000선 정도일 텐데 그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의 끝무렵은 어디까지냐고? 청고점 3300 또는 3500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대값이 떨어지는 폭의 기대값과 오르는 폭의 기대값을 계산한다면 아까 최초에 말했던 동전을 던지는데 맞추면 10,000원, 틀리면 10,000원 줄게.
맞추면 10,000원 줘. 이 게임이 아니고 내가 맞추면 20,000원 줘. 틀리면 10,000원 낼게. 이 게임이라고요. 제 생각엔. 지금 현재의 포지션은. 그래서 제가 사실 큰 흐름으로 상승장 여름까지도 흔들릴 때마다 쫄지마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요. 작년 가을에는 쫄아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쫄아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쫄지마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강한 어감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하락 다 왔어 정도는 말하고 싶어요. 그 하락이 2200일 수도 있고 2000일 수도 있지만 그 하락을 찍은 다음에 올라갈 때는 2500, 3000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수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좋았던 세 가지, 특히 어제 그래서 환율, 외국인, 삼성전자, 현대차. 근데 오늘은 어제와 정반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환율이 올라가서 1,300원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 주체 중에 사실 삼성전자도 지수보다 좀 더 빠졌지만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진 종목이 있어요. 바로 현대차하고 기아. 요 두 개가 오늘의 포인트였다. 그래서 오늘 독일 정부에서 현대 기아차 압수수색 악재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좀 불법 조작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 배기 가스에 대한.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악재는 맞죠. 악재는 맞는데 이게 오늘 하루짜리인지 앞으로 좀 더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주 큰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뭐 내일 한번 퉁 떨어지면 그게 이번 악재는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오늘 현대기아차에 의해서 외국인들 순매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오늘 기아차 쌍끌이 순매도 나왔죠. 현대차도 역시 쌍끌이 순매도 나왔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매매 동향상 이런 대형주가 급락하면 대부분이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강매도가 나온 날이에요. 그들은 길게 보기 때문에 나 이런 악재 싫어. 그냥 팔아요. 뭐 5% 빠지든 7% 빠지든.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매물이 끝인지 아니면 좀 더 연결되는지 내일까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악성 매물은 일단 1차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시총 상위에서 카카오뱅크 하락 오늘 다시 연중 최저점 7% 빠졌고요. LG화학도 오늘 7% 빠졌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4%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른 업종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원전주의 대장주로 그래서 원전주의 대장주뿐 아니라 뭐 OCI나 하나솔루션 또는 오늘 이따가 탑30에서 보겠지만 풍력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원전 그래서 유가 상승 관련 신재생 에너지들이 강세가 오늘도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적당한 시총 상위 종목 분석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여기 CS윈드 2조 5천억짜리도 오늘 이렇게 올라 있네요.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5% 빠지면서 좀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6% 빠지면서 거래 터졌고 LG화학도 오늘 좀 7% 빠졌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LNF도 7% 빠지면서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탑10 안에 종목들이 좀 급락 나오면서 거래가 터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대로 오르면서 거래가 나온 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그리고 CS베어링 풍력 그래서 원전, 풍력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등락 현황을 보시면 그나마 지수 하락 대비 거래소가 1.8이 빠졌는데 335종목 상승에 511종 하락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수 관련 대형주가 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삼성하고 현대차, LG화학, 기아차 이런 애들이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종목별로는 막 투심이 지난번에 상승 종목 100개도 안 되는 날보단 나쁘지 않은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지금 1% 가까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이 646이고 하락이 735예요. 이 얘기는 투심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지수 관련 대형주가 오히려 오늘 좀 죽을 수 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상한가는 4종목이 나왔는데요. 4종목 중에서 사실
이 공구먼 이 점상이나 내가 오늘 권리락 표시가 되어 있죠. 요때 올라갈 때가 점상치고 올라갈 때가 우리 무상증자 해. 요때 올라갈 때가 우리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했어. 제가 보기에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끝이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노터스를 보면서 그거 알면 돼요. 뭐냐면 무상증자 공시나오고 올랐죠. 권리락 날부터 점으로 올라갔죠. 근데 신규 물량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그 앞두고 꼭지 찍고 빠져서 거의 원위치까지 밀렸죠. 이게 무상증자의 주가 흐름이에요. 세 번의 시기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무상증자는 공시 내는 거예요. 우리 무상증자 할 거야. 그때 오르고 그 다음 권리락 하고 나서 물량이 가벼워졌잖아요. 5천억짜리가 1대2 무상증자만 해도 2,500억이 되니까 가벼워졌잖아요. 그래서 권리락 날 오르고 그리고 나서 언제 빠진다고요? 신주 물량이 나올 때 빠집니다.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공구먼은 지금 어떤 단계겠어요?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오르고 다시 원위치 됐다가 실제 권리락에서 오르고 그럼 이번 오름의 끝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주 나올 때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들의 영역이지 우리가 굳이 살 필요는 없죠. 무상증자의 그런 흐름을 그렇게 좀 이해를 잘 하시고요. 브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외국 휴양지 이름 같지 않아? 보르네오 섬 있지 않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보로노이? 약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마치 이렇게 낙원처럼 꾸며놓은 섬 이름이 보로노이라면 참 좋을 텐데 신규 상장 종목 이름입니다. 상한가를 쳤고요. 그 얘기는 신규 상장 종목에서 공모가 미만으로 꽤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보로노이가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 중에 공모가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었던 종목이에요. 얘가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4만 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 쳤어도 아직 공모가가 안 됩니다. 4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3만 원 미만까지. 그래서 30% 미만, 공모가에서 30% 미만 빠졌었던 종목이 30% 상한가를 쳐서 공모가를 거의 회복한 단계. 여러분들이 공모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신규 상장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공부를 해보시면은 당장 최근 종목 중에 레이저셀은 공모가보다 좀 올라 있고 위니아메이드는 공모가보다 좀 떨어져 있고 버만 퓨어셀도 공모가보다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공모가 청담 글로벌은 공모가보다 올라 있고 강원칩스도 공모가보다 엄청 올라 있고 그러면 공모가보다 떨어져 있던 브로노이가 오늘 상쳤으니까 위니아메이드나 버만 퓨어셀은 공모가보다 낮은데 한번 검토해 볼까? 사란 얘기가 아니라 종목 선정 공부를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공부해라. 왜? 아니 신규 상장 종목이 이름도 인도네시아 섬 같은 게 상한가를 쳤잖아. 그러니까 왜 쳤는지 보니까 공모가가 4만 원이었는데 3만 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가보다 많이 떨어진 건 또 이렇게 반등 힘이 강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공모가보다 떨어진 게 뭐지? 검색해볼까? 이 종목 공모가보다 떨어져 있네? 얘는 어떤 회사지? 뭐 하는 회사지? 이런 게 주식 공부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부를 혼자 하시던지, 제 유튜브를 보고 하시던지, 주식학교에서 하시던지, 부산 강연회에 와서 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제가 하는 교육을, 유료 교육을 들으시든지. 이게 어려워? 주식은 어렵지만 주식하는 공부가 뭔지 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강연에 오셔도 되고 부자학교를 들으셔도 되고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이 프론티어도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그죠? 신규 상장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으시면 되고 태웅이나 또는 CS 베어링이나 동국 SNC나 이런 애들이 좀 풍력이란 말이에요. 풍력. 그래서 풍력, 원자력, 태양광 얘네가 좀 계속 신재생 에너지로서 움직임이 나오네. 그리고 동신건설하고 범양건영 이런 애들이 이제 중소형 건설주야. 그래서 오늘 중소형 건설주도 좀 움직임이 나왔구나.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소형 건설주, 신재생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임 좀 잘 나왔네. 아직 안 오른 건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일 개념도 중요하고 월, 분기, 단기, 연간 개념도 중요한데요. 내일이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6월의 마지막 날, 또 2분기의 마지막 날, 하반기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럼 금요일은 그 반대죠. 금요일은 7월의 첫날, 3분기의 첫날, 하반기의 첫날입니다. 2022년이 절반 갔는데요. 2020년의
상반기, 반기는 역대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상반기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함께합니다. 100억 부자. 이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각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7%, 코스닥 마이너스 1.5%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증시 하락폭이 크게 마감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약보합 하락 조정이었지만 우리 증시 하락폭이 오늘도 유달리 더 큰 날입니다. 내일이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코스닥 기준 6월의 하락률이 15%, 2분기 하락률이 20%, 상반기 하락률이 27%입니다. 코스닥 연간도 아니고 반기 하락률 27%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하락률이므로 추가 하락의 크기와 반등의 크기에서 반등의 크기의 기대값이 훨씬 크다는 확률적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의 저점이 890포인트였지만 1000포인트 정도에서 거의 다 왔는데 라고 조금 일찍 바닥을 예측했어도 길게 보면 맞는 판단이란 뜻입니다. 물론 10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의 고통을 참아야 하지만 말이죠. 대형주, 현재 상황을 보면 최근 이틀 좋은 흐름 보였던 현대와 기아의 급락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오늘 독일발 압수수색제로 나오면서 6%대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갑작스런 재료라서 음성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루네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8% 급락에 연중 최저점 또다시 갱신하네요. 반면 LG생활건강은 오늘 6% 급등하면서 지수 대비 강한 반등 보여주는 요즘입니다. 하나솔루션 어제에 이어 오늘 상승하면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정 등 에너지 관련주에 계속 관심 두게 만드네요.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동아기업, PNT, 대주전자재료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특히 큰 하루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세 종목입니다. 그중 공구음원은 무중 테마가 아직 지속되고 있음을 점상한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보론오이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어제 상승했던 중소형 건설주는 오늘도 선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범양건영, 일성건설 등이 탑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수 추가 하락의 크기와 반등 시 상승의 크기의 기대값을 비교하면 양수이다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에너지주, 신규 상장주, 중소형 건설주 관심, 모대성우 투자 화이팅!